116번입니다. 대소관계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고요. A의 세제곱근과 B의 제곱근의 곱이 1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기억을 판정하는 건 뭐 어렵지 않죠. 양변을 6제곱하면 되니까요. 이 식의 양변을 6제곱하게 되면 A의 제곱과 B의 세제곱이 나오는 거니까 1이다. 1의 6제곱은 1이니까요. 이건 참이죠. 맞나요? 그죠? 예. 그리고 저게 왜 있는 거냐, 이 기억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기억이 1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이니까 곱해볼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중에서 앞에서 참이라고 확인된 사실을 이용해야 뒤에가 풀리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교육형도 그렇고 평가원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꽤 있고, 그 다음에 사설은 이걸 섞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참인데 그걸 이용해서 기억을 판정한다거나, 디귿이 참인데 그걸 이용해서 다시 기억을 판정한다거나, 사실 이 순서를 섞어요. 근데 평가원이나 교육청은 섞지 않습니다. 거의 순차적으로 판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고. 그래서 기억에서 제가 1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얘한테 1을 곱해봐도 식 자체가 아무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제곱 B 세제곱을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식에 곱해보는 시도를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죠? 그럼 얘를 풀면 그냥 A분의 B일 거란 말이죠. 이 A분의 B는 이 양수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1보다 크죠. 그래서 참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믿을 것도 없이 하지 마시고 위에서 참이라고 확인된 사실을 지금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귿은 양변을 아니 그냥 정리하면 되죠. 분수지수로 고쳐가지고. 그죠? 예. 이 분수지수로 고치면 여기서 B의 3분의 1제곱일 거고 여기서 B의 4분의 1제곱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누는 거니까 3분의 1, 4분의 1 빼면 얼마야? 12분의 1이죠? 그래서 좌변에는 B의 12분의 1제곱이 남을 거고, 같은 이유로 우변에는 A의 12분의 1제곱이 남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12제곱근을 씌우더라도 대수관계는 변화가 없으니까 B가 더 크겠죠. 예. 그래서 얘 또한 참이 됩니다.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니은 때문에 질문했을 것 같고 기억을 이용하지 않아서 질문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 2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뭐예요? 로그의 성질이죠. 사실 로그를 만드는 목적이기도 하죠. 로그 왜 만들었어요? 로그를 만드는 사람은 존 네이피어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수학자이면서 천문학자입니다. 네, 천문학자니까 행성 간의 거리 같은 것들에 관한 연산을 해야 돼요. 뭐 중력만 계산하려고 해도 행성의 중심 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각 행성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잖아요. 행성들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몇 광년 뭐 이러잖아요. 걔를 가지고 제곱을 하는 건 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문학의 기본이 뭐냐면 큰 숫자를 가지고 곱하거나 나누는 짓을 자꾸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열심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의 사이즈가 엄청 크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연산을 시켜도 그때 당시에 컴퓨터가 연산을 수행하다가 뭐 다운돼 버리거나 연산 수행이 실패하는 거야, 너무 복잡해서. 아니면 일주일씩 걸리거나 막 심하면 막 3개월, 4개월 걸리거나 연산 결과가 도출되는데, 예, 그때 PC면 막 진공관 쓰고 막 아무튼 막 굉장히 열악한 PC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곱셈 연산을 덧셈 연산으로 처리하고 나눗셈 연산을 뺄셈 연산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로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A 곱하기 B라는 커다란 수의 곱셈을 해야 돼요. 이때 로그 AB의 값을 구해서, 얘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B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그냥 덧셈이니까 쉽게 계산할 거 아니야? 뭔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 역연산해서 A 곱하기 B의 근사치를 추정하는 거죠. 빠르고 근사치이긴 하지만 빨리 나오니까 굉장히 가치가 있는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게 로그의 성질이고, 그래서 가끔 로그의 성질 중에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는데 여기에 낚인 놈들은 진짜 뭐하는 놈들인지 모르겠는데 가끔 이렇게 맞냐고 물어보는 보기가 있는데 이걸 동그라미 치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이거 덧셈 연산이 너무 복잡해서 곱셈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게 뭔 정신 나간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 혼동하지 마시고 일단 저거 로그의 성질입니다. 사실 로그를 만든 목적이기도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데 로그의 성질은 아무 로그에나 쓰는 게 아니잖아. 어떤 로그에 쓰는 거야? 어떤 로그에 쓰는 거야? 왔다며 밑이 같은 로그에 쓰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밑이 같은 로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는 3이고 너는 2라고 이 문제가 어떻게 파생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런데 밑이 달라도 저걸 어거지로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언제요? 진수가 1인 경우. m 또는 n이 1인 경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걸 만족하려면 두 가지의 케이스가 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 밑이 같다. 미치겠다 아니고요. 예. 아시겠죠? 두 번째, m, n 중 적어도 하나가 1이다. 특히 두 번째 경우에는 밑이 같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적어도 하나가 1이면. 그렇죠? 예, 요 생각만 해내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1번을 먼저 볼까요? 밑이 같으려면 짝짝이거나 홀홀이면 되죠. 감사합니다. 짝짝이면 36까지예요. 홀홀도 36까지죠. 12 이하의 자연수니까 6 곱하기 6이라고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서 72가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 m이 1인 경우. m이 1이라고 하면 n은 뭐든지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죠? 근데 이 홀홀에서 m이 1인 경우는 이미 셌겠지. 1은 홀수니까. 그러니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뭐만 세는 거예요? 짝수인 경우만 셉니다. n이. 이해하시죠? 마찬가지 n이 1인 경우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m이 짝수인 경우만 셉니다. 물론 그냥 무시하고 센 다음에 또 겹치는 걸 빼는 방법도 있겠죠. 귀찮으니까. 그럼 12개입니다. 그래서 답은 84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해하시겠죠? 예. 로그의 성질을 언제 성립한다? 밑이 같은 경우에 성립한다. 그런데 밑이 같지 않더라도 두 진수 중에 적어도 하나가 1이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죠, 이런 거는. 그죠? 그런 문제였고요. 130번 보겠습니다.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자연수 m, 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이거는 다 조건 때문에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다 조건을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 조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걸 그냥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유리수가 되려면 분수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로그가 사라지면서 분수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다 조건을 m과 m을 뭐 k의 p제곱, n을 k의 q제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야만 이거 연산했을 때 p분의 q. 이때 pq는 정수일 텐데 유리수 조건만 있으면. 근데 뭐 mn의 짝수 조건도 있고 1보다 큰 자연수 조건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반영해서 보면 어떻게 써주면 좋겠냐면 밑은 1보다 커야 하고요. 그 다음에 k는 자연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pq 또한 자연수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지? 실제로는 pq는 유리수다, 정수다 이러면 돼요. pq는 정수이면 하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다 조건이 앞으로 자주 등장할 텐데 저게 유리수다라고 나오면 밑과 진수가 같은 밑을 가지고 지수 조금 다르게 해서 연산의 결과가 분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처음부터 이걸 설정하고 문제를 풀면 아주 쉽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뭐지 하고 계시면 어려운 거죠. 됐니? 자, 순서상의 개수를 셀 거니까 게다가 곱이 256보다 작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냥 K가 2일 때 이런 식으로 세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K가 4일 때는 세실 필요 없습니다. K는 어차피 짝수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K가 4일 때 왜 셀 필요 없냐면 2의 거듭제곱 안에 들어있어요. 4의 거듭제곱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거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셀 필요 없어요. 그러면 K가 2일 때를 한번 세고 K가 4일 때는 셀 필요 없으니까 K가 6일 때를 세면 되죠. 그죠? 네, K가 8일 때도 들어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K가 11대 같은 거 세시면 안 돼요. K가 11대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저게 곱이 256보다 작기 때문에 일단 K가 2일 때 먼저 세볼게요. K가 2일 때 세보면 P 더하기 Q는 8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예. 서로 다른 이니까 이때 PQ의 순서상을 세면 되죠. 왜냐면 그게 MN의 순서상의 개수하고 똑같을 거니까. 그러면 1, 2 가능하죠. 1, 2는 안 됩니다. 1, 3, 1, 4, 1, 5 1, 6도 되죠. 1, 7은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2, 3, 2, 4, 2, 5 2, 6은 안 됩니다. 그리고 3, 4 더 이상 되는 거 없죠. 얘는 순서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9개가 확인되지만 실제로 몇 개로 세셔야 돼요? 18개로 세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개가 나오냐? 9 곱하기 2 해서 18개가 나온다. 그럼 답은 3번 이상이겠네요. 그죠? 예. 자, K가 4일 때 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6일 때를 볼까요? 그럼 P 더하기 Q는? 자, K가 6이면 미침이 6이에요. 맞아. 근데 저게 6의 거듭적으로 표현이 어차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을 6이라고 생각하고 P 더하기 Q를 상상해 보라고. 256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지? 세제곱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때는 P 더하기 Q를 볼 것도 없이 그냥 PQ가 가능한 게 1, 2밖에 안 됩니다. 6의 세제곱.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는 게 없어요, 이거밖에. 그러면 이건 2개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위치 바꿀 수 있으니까요. 답은 20개입니다. 그러니까 K가 8인 경우는 뭐 포함되기도 하지만 셀 필요도 없다. 6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저 256 제한 조건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표현이 나오면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알겠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7번을 보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관한 문제인데요. 디귿만 질문했었나요, 이거? 디귿만 보도록 할게요. G2x란 말은 로그 2x의 소수분을 말하는 거고요. F100x라는 건 로그 100x의 정수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로그 100x를 먼저 관찰해보면 얘는 2 더하기 로그 x잖아요. 그러니까 f100x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2 더하기 그냥 fx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 더하기 fx가 이미 있잖아요. 맞잖아. 그죠? 예. 그런데 그럼 이게 말이 되려면 g의 2x가 1이거나 또는 2 더하기 fx가 0이면 돼요. 근데 g의 2x가 1인 경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소수분이기 때문이죠. 소수분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 더하기 fx가 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fx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x가 10의 마이너스 2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10의 마이너스 1제곱보다는 작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1000x의 범위를 구해보시면 10의 세제곱 곱하는 거니까 10부터 얼마까지? 100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정수 부분은 1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참. 이해하시겠죠? 네. 이걸 G2x를 먼저 분석하려고 하면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근데 애당초에 왜 당신은
F100X를 먼저 다룰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 이걸 보는 순간 이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야지.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안 되죠. 그냥 100 곱한 건데 정수분만 2 커지는 거지. 맞잖아. 왜 똑같은 걸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지? 이렇게 눈에 거슬려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애당초에 정수분과 소수분의 이해도가 낮으면 이게 같다는 게 안 보이니까 뒤에 2x를 막 식을 쓰면서 혼자 복잡하게 꼬을 수 있는데 F100x를 먼저 써보시면 뭐야 fx가 마이너스 2거나 g2x가 0이라는 소리인데 gx는 0이 안 되잖아. 이러면서 순식간에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1단원 내용을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조금 생각하는 게 느려서 그렇지 내용을 막 기억이 안 나고 그러진 않으시죠? 앞쪽은 지문이 없네요. 상태 좋네. 좋아요. 195번부터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y는 로그 2분의 1에 5x-p 더하기 1 로그 함수 나와 있고요. 네. x는 3이 한 점에서 만나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잖아. 로그 함수의 특징은 뭐예요? 점근선을 기준으로 한쪽에만 존재하는 게 특징이에요. 점근선은 뭐죠? 진수가 0 되는 지점이에요. 그럼 x는 5분의 p 이게 점근선일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점근선의 우측으로 존재하는 라인이란 말이야. 즉 얘가 x는 5분의 p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얘가 2분의 1이니까 1보다 크면 이렇게 생겼겠지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근데 x는 3이 이런 데 있으면 만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x는 3이 이런 데 있다는 말은 실제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5분의 p는 3보다 작아요 이 말 하고 싶은 거죠. 이걸 그려보고 알아도 안 됩니다. 그냥 딱 보자. 5분의 3은 5분의 p는 3보다 작다고, p는 15보다 작다고 이렇게 인지를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조건이 아니고 5분의 p가 3보다 작다. 즉 p는 15보다 작다라는 조건이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절대값을 씌웠는데 y는 4가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얘는 절대값을 씌우는 거니까 일단 얘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얘가 없다고 생각해보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선생님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니까 평행이동 이런 거 안 중요하다니까. y는 4하고의 위치관계를 볼 건데 이쪽으로 끌려간 게 뭐가 중요한데 위아래 이동만 중요하지. 맞잖아. 그냥 이렇게 생긴 애야. 이렇게 생긴 애인데 마이너스 p는 뭐냐면 아래쪽으로 끌려 내려간다는 얘기지. 끌려 내려가서 x축을 그어서 얘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걸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리면 안 되는 게 얘는 점근선을 가진 애라고. 이쪽에 있던 점근선이 이쪽으로 넘어왔을 거란 말이야. 쌤말 무슨 말 이해되니?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그럼 원래 점근선 얘가 y는 마이너스 p겠지. 평행이동이 없다면 x축이 점근선일 거니까. 그럼 얘가 y는 p일 거 아니겠니? 어떻게 생각하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실제 우리가 바라보는 그래프는 얘만 바라보면 된다고. 얘만.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존재해야 y는 4가 존재해야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네요 여러분들.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p가 4보다 커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4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다. 정수 p는 10개다. 이해하시겠죠? 발로 푸는 것 같아 보여도 발로 푸는 거 아닙니다. 무행재미 푸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사용했습니다. 아시겠죠? 좌우 이동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y는 p하고 y는 상수함수하고의 위치 관계를 볼 거니까 위아래 이동만 관심을 가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푸는데 학생이 막 혼자 풀고 있어. 내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x는 3 그리고 이러면 깝깝하지. 언제 잘할까?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실제 시험을 잘 보려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정보만 재빠르게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196번 보겠습니다. 이 질문 나온 이유가 이 그래프 그리는 걸 잊어버린 건가?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충격받아도 되겠어요? 질문자 누구야?
너야? 아니 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다 괜찮은데 쟤야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다루는 일반적 해법. 그렇죠. 그냥 절대값 안에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 나누면 되잖아요. y가 1보다 클 때랑 y가 1보다 작을 때랑만 구간을 나누면 되죠. 그러하다. 물론 우리가 이제 고등하에서 배운 게 있잖아. 우리가 고등하에서 배운 건 4가지 종류입니다. 이거 하고요. 그죠? 예. 네. 이거 하고요. 그죠? 이거 하고요. 이거 하고 이 4종류가 있죠? 근데 이 4종류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모든 함수를 다루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포함됩니다. 얘는 여기에 포함돼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평행이동했을 뿐이니까. y축방 1만큼 평행이동했을 뿐이니까 이걸 이용할 수 있지. 이거 어떻게 그리려고 배웠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그럼 여기서는 y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그린 다음에 y는 1에 대해서 접으면 되죠. 거기에 포함되긴 합니다. 거기에 포함되긴 한다고. 그럼 이거 왜 y는 0보다 큰 쪽만 그려 접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네가 그러라며라고 답할 거예요? y의 절대값이라는 건 뭡니까? x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x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만 같다면 그래프는 동일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x축의 대칭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친 다음에 막 마음껏 그려서 대칭시키면 되는 거죠. 데칼코마니처럼. 이 식의 의미가 그러니까. 왜 이거 다시 설명하는지 알아요? 까먹었잖아 지금. 까먹을 일이 아니야 이게. 의미를 생각해봐. 알겠어? 절대값 y 뜻이 뭐라고? 그렇죠. x축으로 더 떨어진 거리의 개념이에요. 그것만 같다면 fx는 동일합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그냥 y는 2를 그려요. 그래서 이거의 위쪽만 그린다고 생각해보면 얘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로그 2의 x-3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잖아. 그지? 예. 그러면 얘는 이제 사실 x축 정근선이 필요할 수도 있죠. x는 3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얘가 1 되려면 4,1 지나야 되고 이것 때문에 이거의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 점근선 없이 할 수 있거든. 맞잖아. 여기 이 점이 뭐고? 어이씨 뭐야? 여기 이 점이 4,1이고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생겼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x는 k는 이런 식으로 그어지면 되는 거니까 그냥 k는 4보다는 크면 되는 거죠. 그럼 두 점에서 만나니까요. 됐죠? 까먹지 마세요. 별것도 아니니까. 알았어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자를 주목하는 상황은 왜 이런 걸 질문했어? 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상황과 함께 더욱 잘 기억이 나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질문을 주저하시면 안 된다. 알겠죠? OA 프라임, A 프라임, B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그러니까 그림은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데, 그죠? 그래 보이나? 네. 여기의 길이하고 여기의 길이와 여기 길이 같다는 얘기예요. 좀 그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하여튼 그런 말 하고 싶은 거고 A의 좌표를 뭐라도 써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냥 이렇게 할게요. A 프라임의 X 좌표를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점 A의 좌표는 A,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로그 2A가 되겠니? 절대값으로 올라온 애니까. 그럼 B의 X 좌표는 2A가 돼요. 거리 같다며. 알겠지? 예. 그럼 로그 2의 2A가 되겠죠. 그럼 C의 X 좌표는 3A가 됩니다. 로그 2의 3A가 되겠죠. 그럼 A라는 하나의 문자로 모든 점의 좌표를 다 표현했습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얘는 간격이 같기 때문에 기울기가 같다를 쓸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여기에 간격이 같으면
여기에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냥 점 B의 y좌표는 점 A와 점 C의 y좌표의 평균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2배의 로그 2의 2a라는 게 마이너스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3a다 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까? 정리해 보시면 4a 제곱이 3이라는 뜻이죠. a는 양수여야 되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실제 기울기는 이제 구해볼까요? 델타 AB 가지고 구해봅시다. 구해보면 A분의 1이 분모에 있고요. A가 분모에 있는 거죠. 분자에 누가 있냐면 로그 2의 2A 제곱인가요? 그죠? 이게 기울기네요. A에 대입하시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루트 3분의 2 로그 2의 2분의 3이에요. 이게 지금 K네요. 물어보는 게 루트 3K죠? 그러니까 2배의 로그 2의 3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별거 없었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7번. 이제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들은 고정점을 사용해서 풀이를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풀이를 보여주면 아 그렇군 이라고 해도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계속 틀리고 있을 거거든요. 네. 포인트가 뭐냐면 그 사람이 너를 납득시켰냐 안 시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에 출발했냐는 거야. 여기서 0,1이나 1,0이 졸라 중요하다는 거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미 고정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점 있지. 그 점이 유의미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보기도 전에 그 점의 의미를 나는 어떻게 이용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 함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귀찮더라도 뭐 좀 이렇게 쓰라고 추천을 드려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로그 x보다는 로그 2분의 1의 x라고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얘는 y는 로그 2x인데 뭐 마이너스 2x라고 써도 됩니다. 똑같은 뜻이니까. 그죠? 예. 저 왜 저렇게 썼냐면 이 1이라는 게 이쪽을 이렇게 연장해 보면 결국 y는 로그 2분의 1의 x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걸 지시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P의 x좌표가 x1이니까 x1은 여기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은 사실 무슨 뜻이냐면 정점 0,1을 써먹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푼 애들 되게 많다고. 요만큼이 1이니까 절반이면 한 요정도? 맞는 것 같은데? 동그라미. 이런 새끼는 늘 수가 없는 거야. 애당초에. 정점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야. 이렇게 맞춘 놈들도 맞았네. 이러고 계속 이 짓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정점을 사용할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얘랑 또 역함수 관계 있잖아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 있으니까. 그러니까 R의 좌표가 x3, y3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Q의 좌표를 y는 x에 대칭시킨 i가 되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얘랑 또 역함수 관계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P의 좌표가 x1, y1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x1은 y1과 같게 되죠. 그래서 x1은 y1과 같다를 써먹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x2는 y3와 같다를 써먹을 수도 있어야 되고 x3는 y2와 같다를 써먹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얘가 x2, x3 빼기 x3, x2는 이 병신 같은 질문은 뭐지?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얘도 참이다. 왜냐하면 y2는 x3이고 y3는 x2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걸 제가 마이너스 로그 2x라고 쓰지 않은 이유는
이 아이와 역함수 관계임을 내가 눈으로 더 잘 알아보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문제 풀 때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다 생각하고 들어가지만 다른 거 생각하다 보면 잠깐 놓칠 수 있잖아. 그걸 방지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항상 니네가 시험 끝나고 집에 와서 채점 해보면 와 나는 실력이 너무 부족해. 더 열심히 해야겠어. 이런 생각보다는 병신같이 너무 왜 틀렸지? 이런 상황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방지하는 노하우를 구축해야지 다음번에 운이 좋을 거야. 이거 뭐야? 자신의 인생을 운에 기대하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실수를 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뭐를 표기해야지? 이렇게 나름대로 솔루션을 구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하다. 알았어? 응. 디귿은 뭘까? 디귿은 x1과 y1이 같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y1으로 볼 수 있고 여기를 x1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짓은 왜 하는데 선생님? 양변을 x1, x2로 나누려고. 그러면 1만 모여서 x1분의 y1-1이 되고 이쪽은 x2만 모여서 x2분의 y2-1이 되거든? 근데 x1, x2로 나눴으니까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니?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0,1에서 x1, y1까지의 기울기죠. 그러면 이 점을 제가 S라고 해보면 얘가 의미하는 건 델타 SP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잖아요? 얘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델타 SQ입니다. 당연히 SQ의 기울기가 더 크죠. 음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운 정도는 더 작지만 그래서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이해되나요? 결과적으로 요거 하나 가지고 다 푼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자꾸 위를 쳐다보면서 푸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미 외웠어야 돼요. 이제부터 x1과 y는 서로 교환할 수 있고 x2와 y3는 교환할 수 있고 x를 y2는 교환할 수 있다. 작업 기억력이라고 불러요. 전문 용어로. 아시겠죠? 예. 작업 기억력도 많이 확대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기억하기 너무 힘든데요. 아니에요. 노력하면 다 돼요. 노력하면 이 기억할 수 있는 공간 침도 늘어납니다. 늘리셔야 돼요. 늘리셔야 더 복잡한 문제를 풀면서 처음에 내가 확인했던 조건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너 왜 이렇게 졸려하냐? 그렇게 재미없냐? 지금 이 방의 공기가 매우 졸려요. 선배가 거기 세 번째 스위치 좀 켜봐. 세 번째 스위치. 아니 그거 말고 세 번째 스위치. 그거 환풍기야. 문도 좀 열어버려. 고마워. 20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1과) (b와) (a와) (b제곱의) 대소관계가 주어져 있죠. 일단 이런 것들의 대소관계를 볼 때 물론 대소판정은 기본이 뭡니까? 대소판정의 기본은 뭐예요? 그렇죠. 그거밖에 없나? b를 이용한 게 있어요? 예. 근데 그건 좀 주의해야 되는데. b를 이용할 때는 이제 양수일 때. 음수를 쓸 때는 결론이 뒤집힙니다. 그죠? 그거밖에 없나? 그렇죠. 거듭 제곱해서 빼는 게 있어요. 제곱 말고 세제곱도 되고 네제곱도 다섯 제곱도 되니까 이제 거듭 제곱해서 뺀다. 근데 짝수번 거듭 제곱할 때나 짝수번 거듭 제곱근을 씌울 때는 양양,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홀수번 거듭 제곱하거나 홀수번의 거듭 제곱근을 세울 때는 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존나 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 A를 보는 순간 얘를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얘는 0과 1 사이의 값이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감사합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마음속으로 밑이 1보다 큰 로그 AX를 그릴 수 있잖아요.
위치 1보다 크잖아 지금. 맞아? 근데 B를 넣었을 때의 값이잖아. B는 여기 있고 A는 여기 있대 얘가. 근데 A를 넣었을 때가 B로서 1이잖아. 그럼 얘를 넣었을 때는 로그 A의 B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머릿속으로 떠올라서 아 A라는 놈은 0과 1 사이의 값이군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아니 의도를 갖지 않았는데도 이미 생각이 났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의도를 갖지 않았는데도 이미 생각이 났어야 됩니다. 그럼 같은 이유로 B는 1보다 크군. 그냥 이런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 B가 A보다는 확실히 큰 거잖아요 지금.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요걸 하다 보니까 마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A가 0과 1 사이였단 말이지. 그 다음에 B는 1보다 컸단 말이야. 그치? 예. 그런데 B가 단순히 1보다만 크냐? 이거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볼까? 어디서 아까 그렸었어요? Y는 로그 PX도 이런 꼬라지일 거 아니야? 맞아? B가 여기 있고 이때가 1인데 A가 여기 있어서 이때가 로그 BA란 말이잖아. 근데 굳이 얘가 B제곱을 준 이유는 2까지 묻고 싶었던 거 아닐까? 감사합니다. 그죠? 예, B이면서 로그 B의 A는 1보다 클 뿐만 아니라 2보다 작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역수관계니까 이걸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역수관계니까 로그 A의 B는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바로 쓸 수도 있겠네요. 물론 그림을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알았어요. 이런 것들 알았고 네. 이제 좀 C를 봐볼까요? C는 뭐라고 써있냐면 1 마이너스 로그 A의 B라고 써있습니다. 근데 로그 A의 B는 어쨌거나 1보단 작은 값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0보단 커요. 그죠? 네. D는 1 마이너스 로그 B의 A잖아. 로그 B의 A는 1보다 큰 값이잖아. 이거 음수예요. 얘가 유일한 음수죠. 그럼 D가 제일 작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럼 C하고 A를 비교해야 되는데 C하고 A는 비교가 가능한가? 여기에서 비교가 가능하잖아. 아까 우리가 A를 0과 1 사이로만 써놨지만 실제 여기서 뭘 얻었어요? 얘가 A잖아. A는 2분의 1과 1 사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1에서 죄송합니다. 1에서 2분의 1과 1 사이에 쓴 값이 더 작아야죠. 그래서 여기가 C, 여기가 A, 여기가 B.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빼라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생각에. 빼라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런 숫자들을 보고 이 범위를 보면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떠올라서 얘네 레인지가 어디인지 알 수 있냐 생각이 드냐 이건 물어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한다고 보고요. 아시겠죠? 예. 넘어가 되겠니? 넘어가 되겠어? 211번 보겠습니다. 두 실수 AB에 대하여 A제곱 AB일 때 보기에서 옳은 걸 골라라.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졸라 중요한 얘기예요. 제곱한 거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근데 제곱한 거보다 A가 더 크랬잖아. 그럼 A 양수일 거 아니야. 근데 양수인데 제곱한 애가 나보다 작대. 그럼 반드시 0과 1 사이에 양수여야 돼요. 그래서 얘만 보고도 A가 0과 1 사이라는 생각이 빡 들어야 됩니다. 안 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안 들면 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A는 0과 1 사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A는 지금 보시면 밑이나 로그의 밑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A가 0과 1 사이라는 단서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기억. A의 B제곱과 A의 A제곱 0과 1 사이니까 이건 이제 지수부등식의 관점에서 밑이 0과 1 사이인 거잖아요. 그럼 대소관계가 뒤집혀야 맞죠? 뒤집혀 있지 않죠? 실제 B가 A보다 크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이를 로그 A의 A라고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럼 또 밑이 0과 1 사이에요. 대소관계가 뒤집혀 있죠. 얘는 참입니다. 원래 B가 A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쵸? 예. 그리고 이거는 조금 판정하기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B 더하기 1이 밑이잖아 지금. 맞잖아. 그러니까 밑의 범위를 알면 좋아. 근데 A가 0과 1 사이 값이잖아. 그럼 B는 걔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B도 0과 1 사이 값인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B가 양수이긴 하잖아. 그럼 거기에다 1을 더하면 무조건 1보다 커지겠지.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B 더하기 1이 1보다 큰 건 확실해. 사실 A 더하기 1이 1보다 큰 것도 확실하지. 그러면 얘 밑이 지금 1보다 큰 건데 A는 1보다 작은 애잖아. 로그 함수에서 밑이 1보다 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로그 함수가 A 플러스 1의 X가 B 플러스 1.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A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아니 미쳤냐? 0과 1보다 크니까 반대죠. 예. 이렇게 그려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Y는 로그 B 더하기 1의 X가 근데 A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점의 y좌표가 음이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래서 너는 음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근데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양수가 되죠. A 더하기 1보다 커버리기 때문에. A 더하기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1이니까. 알겠죠? 그럼 음수와 양수를 곱했으니까 당연히 음수가 되죠. 이거는 실제로 구체적으로 A, B의 값이 어떤 값이냐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조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참이 돼요. 이해하셨죠? 예. B가 1보다 작다. 좀 써볼까요? B가 1보다 작다는 말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A가 지금 0과 1 사이 값이잖아요. 로그 AX 떠올려봐요. 그러면 로그 A의 B가 0보다 클 거예요. 그릴까요? 로그 AX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B가 1보다 작다며. 그럼 B가 이런 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의 값은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항상 어떤 로그의 값을 보잖아요. 그러면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자꾸 떠올리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헷갈리지도 않아. 분명하거든. 그냥 그래프가 지시한 넌 양수야.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얘가 양수면 로그 B의 A도 당연히 양수죠. 양수 있고 역수 관계니까 졸라 뭘 하고 싶죠? 졸라 뭘 하고 싶어요? 산술기야? 벌써 까먹은 거 아니지? 충격과 공포예요? 맞죠? 예. 선생님 왜 등호 없어요? 왜냐면 등호가 성립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이 역수라니까? 양의 역수야. 같으려면 1로 같아야 되지. 그럼 A하고 B하고 같아야 되지. A하고 B하고 같다고 안 나와 있잖아. 그러면 산술기 아예 못 쓰냐? 아니 그냥 등호 빼고 쓰면 돼요. 2보다 크다 이렇게. 그래서 얘도 등호가 빠져 있는 거예요. 등호의 성립까지 불가능하면 그냥 크다만 성립하는 거야. 같다가 성립하지 않을 뿐이야. 그래서 얘도 참이 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지수로고 재밌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제일 재미없어요 수원에서. 제일 노잼이야. 저도 항상 수원 가르칠 때마다 앞에서 항상 참은 인자를 새기면서 하고 있어요. 존나 노잼이어가지고 삼각함수하고 수열 가면 그나마 조금 재미가 있는데요. 네. 지수로고 너무 노잼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수함수 하나 나와 있고요. 역함수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A, B를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다. 그렇군요. 이거는 뭘 아셔야 되냐면 이걸 보고요. 이거 아셔야겠죠? 왜냐면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한 함수잖아요.
증가함수는 그 역함수와의 교점은 반드시 y는 x 위에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감수함수는 그 역함수의 교점을 y는 x 이외의 지점에서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외에서도 가질 수 있다는 말은 y는 x 위에서 안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y는 x 이외의 지점에서도 가자는 뜻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어쨌거나 y는 x 위의 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2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 a가 있었고 여기 b가 있었는데 정사각형은 이런 식으로 생길 거니까 죄송합니다. 존나 안정사각형이네. 아무튼 여기가 2다라는 말은 두 점의 x좌표의 차가 2다 이 말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그냥 a와 b의 x좌표의 차가 2구나 이러면 접수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점 a의 좌표를 그냥 제가 b라고 잡아볼게요. x좌표를. 그럼 3의 b-a제곱 더하기 2분의 3일 거예요. b의 좌표는 b 더하기 2, 3의 b 더하기 2 마이너스 a 더하기 2분의 3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근데 y좌표의 차 또한 뭐 해야 돼요? 2여야 되죠? 네, 그러니까 3의 b 마이너스 a 더하기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3의 b 마이너스 a 역시 2여야 된다. 이건 3의 b 마이너스 a를 그냥 하나의 문자로 보면 되거든. 그러면 9 곱하기 3의 b 마이너스 a 빼기 3의 b 마이너스 a 야 그러니까 3의 b 마이너스 a가 사실 뭐라는 얘기냐면 4분의 1이라는 소리지. 저거 1차 방정식입니다. 치환은 찐따들이 하는 거였어. 알겠지? 치환하면 안 돼. 얘가 9 곱하기 3의 b 마이너스 a로 보여야 된다고. 사실 치환 찐따들 하는 건 아니고 식이 내가 치환하지 않으면 너무 복잡하여 힘들 때 치환하는 거야. 너무 손쉽게 치환을 선택하면 식을 보는 눈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복잡한 문제들은 식의 특징을 발견해야만 풀이를 시작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식을 유심히 보는 훈련 안 하시면 존나 불리합니다. 식을 유심히 관찰하는 훈련 하려면 되도록이면 치환 안 하는 거예요. 치환을 하면 나는 문제한테 지는 거다 이런 느낌으로. 물론 졌다 이럴 수도 있겠지. 맨날 치면 안 돼. 알았어? 가급적 치환하지 않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4분의 1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A의 좌표 나와버리는 거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y는 x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 4분의 1 넣으면 4분의 7이잖아. 그럼 b도 4분의 7이야. 그럼 4분의 7, 4분의 7이에요. a, b를 구하는 게 아니고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4분의 15, 4분의 15예요. 이해하시겠죠? 잠깐만 쉬었다 하죠.